자, 흑설공주 이야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구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우리가 그걸 결정 안 하고 시작하거든요. 먼저 시작할 수 없으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지하 뭐야 너는? 좋은데 만든 거 하나 있는데 먼저 시작해보세요. 뭐라고? 그 질문 만든 거 너부터 하겠다고? 하나 있는데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래, 그래. 왜 이제 얘기해 그거를 또. 아, 참 오늘 제약 삐딱하네. 다 성현이 때문이야.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흑설공주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제 뭔가 이야기를 좀 바꿔가지고 한 새로운 책을 쓴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책들이 뭔가 약간 저작권 침해나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의 동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제아의 이 질문은 하경이하고 재현이가 읽은 책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쓰고 있는 취하고 있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그랬어. 첫 번째,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동심 파괴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제가 진행하면 돼. 그래서 하경이가 먼저. 저작권 침해나 뭔가 동심 파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 맞는지 아무튼 그런데 어 저작권 침해는 사실 이런 전래 약간 오래된 이야기들을 한 거라 사실은 거의 저는 잘 못 느꼈고 동심 파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뭔가 원래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슬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래도 동심을 지켜주는 환상적인 얘기였던 것 같은데 흑설공주 이야기는 뭔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놔서 동심 파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동심 파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뭔가 아무리 이렇게 원래 동화와 많이 다를 수 있어도, 이렇게 고정관념을 되게 깨워주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만큼 동심 파괴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하나는 어떻게? 저작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긴 한데, 솔직히 이게 책이 약간 두께부터 뭔가 어린애들이 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큰 애들이 읽고, 그러기에는 뭐, 동심 그런 거는 굳이 상관없지 않을 것 생각합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네 목소리 정확히 잘 안 들리거든. 좀만 더 크게 얘기해봐. 누구? 네, 민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은민이가 늦게 들어와갖고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은민아, 지금 너는 어떤 책으로, 너 이 책을 읽었니? 아니면 갖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었니? 책이요. 책 맞아. 네.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이 취하고 있는 형식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원작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로는 어, 이 책이 혹시 동심 파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심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지에 대해서 제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은민이 얘기하면 돼. 어, 저작권은 근데 딱 완전히 그 이야기를 이제 바꾼 것도 있는데 그냥 살짝 참고해서 바꾼 것도 있어서 다 포함되진 않을 것 같고 동심 파괴는 아까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이 책을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런 거 읽은 애들이 읽진 않을 것 같아서 동심 파괴는 없을 것 같아요. 제아, 여기까지. 응? 네, 여기까지.
자, 너 입장은 뭔데? 저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차피 오래되고 많이 지난 동화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 책을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막 3학년 아이들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3학년이면 그래도 생소할 텐데, 뭔가 약간 동심이 파괴될 수 있고, 원작에 대한 그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하경이하고 재현이가 읽은 책 같은 경우는 그 하경이 재현이가 그 어린이를 위한 그 네.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거기는 그 뭐 잔혹하거나 그런 게 없지. 잔혹하진 않고 약간 근데 더 현실적으로 약간 외모에 음,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보는 외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얘기가 뭐뭐야? 제목을 한번 읽어줘 볼래? 너희들? 뭐, 그 챕터예요? 너네 소제목. 음, 아, 저희 흑설공주랑 음, 하치랑 콩쥐 음, 그리고 신데렐라랑 오노이 힘 합학이란 얘기가 하나 있었고 인어공주 그리고 음, 나무꾼과 선녀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현이하고 하경이가 읽은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아마도 조절했을 거야. 어린이를 위한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약 그 같은 경우 우리들이 읽는 이 흑설공주 이야기는 이게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심 파괴 그 공간은 좀 다른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제아가 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흑설공주 이야기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 하나가 지금 제아가 한 얘기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패러디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페미니즘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제아가 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이른바 패러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이른바 패러디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지. 패러디가 뭐야? 혹시 패러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들어본 사람? 패러디했다. 재현이? 뭐, 그 원래 동화나 영화가 있다면 그거를 살짝 내용을 변경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 하경이. 저도 뭔가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거나 무언가를 바꿔서 다시 창작해내는 것이라고. 음, 하경이는 패러디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저도 원래 있던 원작을 뭔가 약간 따라서 새로운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드는 거. 음, 은민이나 지아도 마찬가지고? 아니, 네. 새로운 네. 의견 없고?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원작 있어, 원작. 근데 그 원작이 대부분이 사실은 유명한 작품일 경우가 많아. 그 유명한 작품이 아닌 걸 패러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어, 그 유명한 작품에 기대어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작을 아까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새롭게 바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패러디 맞는데 그 아래 사실은 비평하거나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성이 들어요. 목적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어떠한 사태를 비꼬고 싶어. 꾸짖고 싶어. 근데 현실 사태나 그것들 꼬집고 싶은데 그걸 꼬집는 방법으로 직설적으로 너 잘못이야. 너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유명한 작품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 이야기를 살짝 현재의 상황에 뭐해서 뒤틀려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비평하거나 풍자하게 어떤 그 목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패러디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뭐 꼭 비평하나 풍자하는 거 아니라 광고 같은 걸 하는데 내가 뭐 A를 광고하고 싶어 해.
근데 A 자체를 광고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성현이가 되게 유명한 스타야. 그럼 성현이 이의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A를 뭐야 삽입해 갖고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 A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성현이를 이렇게 패러디해 가지고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패러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도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저작권 이슈하고 좀 거리가 먼 것들이 사실은 재하가 답을 얘기했어. 저작권은 저작권의 그 뭐야 보호를 받는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 작가 그가 작품을 뭐 발표한 지 얼마 이내, 뭐 사후 몇 년 이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런 작품이 하도 모아된 일이라서 오래된 얘기라서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아마 그 이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 중에서 바비 인형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 바비 인형 같은 경우가 여기는 바비 인형 얘기도 있거든. 근데 이제 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뭐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저작권과는 관계 없는 어떤 그런 이슈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패러디물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그 뭐야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패러디하고 이른바 표절하고는 조금 뭐 된다? 구별된다. 표절이라는 것들은 원작자, 원저자의 어떤 그런 뭐야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다 이게 따라하는 어떤 것들, 일부를 삽입하거나 갖다 베껴 쓰거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표절이라고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에 비해서 이제 패러디라는 것들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사안마다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패러디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것들이 뭐 영화 포스터가 패러디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음, 옛날에 뭐 무슨 그 설국열차였나? 아니 이거 무슨 열차일까? 이거 뭘 뭐야? 패러디한 걸까? 응? 뭐 이것들이 다 지금 뭘 패러디한 어떤 그러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러는데 뭘 패러디했는지 사실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작품을 패러디했는지는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한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 모나리자를 우주 비행사 관련돼서 패러디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던가 유재석 얼굴 갖다 해놨네. 아니 유재석이 아닌가? 누구를 패러디한 거 모르겠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패러디한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서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광고 뭐 각선미 뭐 이렇게 약 광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패러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패러디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뭘 이유로? 페미니즘. 페미니즘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페미니즘 얘기는 쌤이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동심 파괴, 동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 제아가 생각하는 동심이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거. 음, 그거, 그런 거.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의 내용이 뭐야? 내용이 동심은 어떤 거야? 어떠야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동심이란
동심, 동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순수한 거요. 순수한 거. 그래, 네가 어린 시절을 지내온 재아로서 네가 보니까 순수했어? 네, 어? 네? 예, 네. 은미의 생각하는 동심이란. 어, 뭔가 아니,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음, 어때? 은민이 어렸을 때 순수했어? 아, 그래도 완전 어릴 땐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안 순수해? 음, 지금 근데 어렸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렸으면 아닌 것 같아? 성현이가 보기엔 어때? 저 어렸을 때요. 네가 생각해 동심이란 뭐야? 그 어렸을 때 약간 좀 순수한 그런 마음. 네, 성현이가 봤을 때 어렸을 때의 순수함은 존재한다? 성현이도? 아까 은민이나 재하처럼? 네. 아, 그래? 하경이나 재현이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어, 일단 동심의 뜻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란 뜻인데, 음, 는 완전 어렸을 땐 있지 않을까요? 완전 어렸을 때 있었을 것 같다. 재현이. 어, 저는 약간 아무 생각 없는 걸? 동심은 아무 생각 없는 거가 동심이다. 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아? 네. 아무 생각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 아무 생각 없다는 아니고 좀 걱정이나 아, 불안이나 약간 두려움이 없다? 아,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거 없다. 네, 근데 지금은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생겼다. 네. 자, 아까 여기 동심이 순수하다라고 해요. 어린이는 순수하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막 동심 천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요. 라고 해서 동심 천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된다. 어린이의 맑고 깨끗한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의 사상에도 있지. 이른바 성선설이라는 게 있고 아, 성악설이라는 게 있어. 성선설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날 때 뭐하게 생겨났다? 착하게 착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응? 원래 인간은 뭐하게 태어났다? 나쁘게. 나쁘게,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 그나마 뭐 해졌다? 착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성악설이에요. 자, 그러면 동심천사주의는 성선설의 입장을 두고 있는 거야? 성악설의 입장을 두고 있는 거야? 황선설. 성선설. 성선설의 입장을 두고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재현이와 같이 무, 성, 선, 악, 설도 있어. 즉, 선하고 악하고가 뭐하다? 없다. 선하고 악하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또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야. 몰라, 사실은. 누가 맞는 말인지. 근데 동심천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면 어린애들이 다 막 맨날 양보하고 막 그래? 착해? 아니요. 어린애들이 서로 막 더 자기가 갖겠다고 더 떼쓰고 막 양보 안 하고 막 고집부리 부리지 않아? 네. 그런 거 보면 과연 그것들이 어린이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반면에 또 순진해가지고 남의 말을 곧잘 잘 뭐해? 믿지. 의심 안 하지. 이런 거 보면 또 뭐야? 동심천사주의가 뭐 맞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천사가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지. 판단력이 부족한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른바 동심천사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착하다. 어린 세계는 착한 세계. 어른의 세계는 나쁜 세계.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준 어른들의 어떤 그런 세계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사기치고 뭐 폭력하고 갈등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에서 어린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이 어린이들도 삶 속에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현실을 그냥 뭐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어차피 겪어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 삶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어린이들은 아직 그 완충하는 그 뭐야 너무 이렇게 스펀지처럼 너무 흡수하고 걸러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크다. 그러니 어린이들에게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이것들이 뭐해도 어린이 문학 작품에도 역시 똑같이 그 이런 그 작가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들 작품에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우정, 사랑, 평화 이런 것들만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어린이들에게도 그것들 못지않게 전쟁, 비극, 슬픔, 죽음, 뭐 분노, 배신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지. 성현이는 어린이를 지나온 입장에서 성현이의 견해는 뭐야? 근데 어차피 뭐 음, 전쟁 약간 이런 거는 커가면서 어차피 알게 되니까 음. 굳이 어렸을 때부터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아, 어차피 커 가면서 알게 될 거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은민이, 음, 그, 그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어, 크면서 그런 걸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그 어릴 때 알면 조금 더 충격 같은 게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좀 더 인정할 수 있을 때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걸 알면 충격이 크니까 좀 더 나중에 네, 나중에 미뤄야 된다. 그걸 어. 이해할 수 있을 때 아, 왜 이러나. 이해할 때 봐도 이렇게 된다. 하경이. 저도 굳이 원래 커가면서 알게 될 거고 어차피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 그런 걸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굳이 어릴 때 충격이 크게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아, 또 똑같이, 응? 저도 똑같이 어릴 응, 때부터 알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응, 재현이. 저도 고정관념 같은 뭔가 잘못된 그런 건 알려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굳이 그렇게 난폭한 거나 그런 건 뭐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이 거의 다 비슷해서 굳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한 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견해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하가 했던 이야기는 이 정도 얘기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에 하경이, 성현이, 은민이, 재현 중에서 누가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볼까?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하경이하고 은민이가 2, 3등 하고 성현이가 가위였지 4등, 재현이가 5등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경이,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경이, 은민이 가위바위보. 하경이가 2등 하겠습니다. 은민이가 3등 하고. 자, 하경이가 네. 갖고 있는 책이 지금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여서 하경이가 준비한 주제가 그 책에 특화되어 있으면 재현이하고만 얘기하고, 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같이 하고, 그 질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다 할 수 있을 질문 같긴 한데 이 책은 모두 이 책은 모두 원래 있던 오래된 유명한 동화를 패러디해서 나타낸 작품인데 여기서 많은 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바꾼 설정이나 사건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을 말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경 질문은 가장 잘 바꾼 작품이 뭐냐 원작에서. 그래서 지금 하경이 재현이 갖고 있는 책과 나머지 친구 책이 다른데 어쨌든
바꿨다는 건 똑같은 네. 거니까 자기가 각자 읽은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 작품이 제일 그 인상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이 진행해. 재하 씨. 여기서 그 미녀와 야수 이야기 나오는데, 그 미녀와 야수인데, 그 왕자랑 그 예쁜 사람이 아닌 그냥 야수랑 평범한 여자로 이야기가 바뀌어가지고 제일 잘 바꿨다 생각해요. 음, 재현이. 저는 아무래도 흑설 공주라는 이야기가 되게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딱, 얼굴이 하얗고 예쁘게 태어났다라는 내용을 검고 예쁘게 태어났다라고 바꾼 그런 내용이 딱 뭔가,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성현 씨. 성현이는 화장실 가서 좀 이따 화면 켜지면 시키고. 음. 은민. 음, 저는 막내 인어공주? 원작 인어공주는 새드엔딩이었는데, 이 막내 인어공주는 뭔가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엔딩이 해피엔딩이어서 좋은 것 음, 네. 저도 재현이와 같이 흑설공주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여기서 원래 백설공주의 딸인 흑설공주가 굉장히 까맣고 예쁘게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외모적인 뭔가 질타를 받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단 굉장히 인상 깊었고, 왜냐면 정반대가 됐으니까 인상이 깊었고, 그 마지막에 그 흑설공주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아름다움은 기준의 나름이다. 아름다움은 다들 모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우니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 이런 결말로 끝나가지고 뭔가 세상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에 자신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서 저는 이 흑설공주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진행이 끝난 거지, 하경아. 네. 우리 성현이 이따 시키면 되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지금 하경이하고 재현이가 읽은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하고, 그 어린이라는 흑설공주 이야기는 우리 국내 작가가 쓴 책이야. 백설공주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국내 작가가 쓴 거고,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외국 작가가 쓴 흑설공주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에서 흑설공주 이야기는 좀 달라. 여기서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머릿결이 칠흑같이 검은 흑설공주라고 나와서 여기서는 뭘 패러디했냐면 원작에서는 그 새엄마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들잖아. 거울아 거울아 누가 뭐 제일 예쁘냐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새엄마와 이 흑설공주가 서로 그 힘을 모아서 또 다른 남자 그 누구지? 헌터경. 헌터경이라는 나쁜 캐릭터 가 있어가지고 그 헌터경이 못 살게 구는 어떤 그런 헌터경을 나중에 물리치고 난쟁이들과 힘을 모아서 헌터경을 물리치고 이 흑설공주를 구한다는 그 새엄마가 오히려 이 흑설공주를 도와준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경이 재현이가 읽은 책에서는 이른바 외모와 관련되어서 그 갖는 그 여성들이 외모만 우선시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이 원작에서는 여자와 여자의 대결이 아닌 여자와 여자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이 뭐하는 협력해서 못된 남자를 물리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패러디한 것들이 다른 거야. 그 상황 설정들이. 그래서 똑같은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패러디한다 하더라도 패러디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를 패러디할 것이냐, 뭐 어떤 목적을 갖고 패러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성현아, 네. 그 하경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 책 안에서 성현이가 읽은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제일 패러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꼽아서 설명해 달라는 거였어. 성현이 얘기하면 돼. 우린 다 얘기했어. 어, 저도 그 흑설공주 얘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게 보통은 약간 동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왕자들이 약간 나서가지고 공주 구하고 약간 이런 이야기가 뭔가 되게 대표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뭔가 그 여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남자를 물리치고 약간 뭔가 이런 게 혼자를 잘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 아마도 재현이만 할 수 있는 질문 같긴 한데, 여기 두 번째 얘기인, 두 번째 얘기인 팥쥐랑 콩쥐랑이라는 이야기에서 그 콩쥐랑 팥쥐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한 그 새엄마와 아버지가 콩쥐를 조금 인색하고 심술 구져서 뭔가 동네를 인심을 잃은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의 아내로 결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콩쥐랑 팥쥐가 이것을 싫어서 도망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재현 씨. 저는 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되게 도망가기, 뭐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지 뭔가 난처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놔두진 않았을 것 저도 재현 씨와 비슷하게 도망가고는 싶을 것 같은데 도망갈 용기는 없었을 것 같아서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싫다고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쓸 것 같지만 도망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 그 콩쥐팥쥐 이야기인데, 지금 하경이가 그 스토리를 조금 설명해줘서, 어쨌든 원작에서의 콩쥐팥쥐 이야기는, 새엄마가, 그, 뭐야, 우리 신데렐라와 같은 얘기지. 그, 팥쥐만 예뻐하고, 자기 딸만 예뻐하고, 그 콩쥐를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보면 하경이었던 그런 이야기에서는 어쨌든 콩쥐와 팥쥐가 서로 연대하는,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이 서로 연대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어, 패러디한 어떤 그런 지점들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해. 네.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 질문이고 재현이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아마도 신데렐라를 패러디한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구두를 신겨봤는데 신데렐라가 맞았지만 신데렐라의 뭔가 외모가 너무 그때와 달리 너무 뭔가 청소하느라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라서 그 왕자가 계속 이상하다는 듯이 하고, 이런 모습에 신데렐라는 사랑은 없고 외모만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는데, 자신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왕자랑 결혼을 하면 사실 여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위는 얻을 수 있지만 사랑은 없고 외모만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재현 씨. 같아요. 일단 신데렐라는 똑같았는데 그 먼지만 이렇게 끼어 앉아 있다는 그 상황에서 왕자가 결혼에 대한 뭔가 그 생각을 바꿨다는 게 되게 겉만 보고 판단을 한 거라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재현 씨와 같이 여기서 처음에는 왕자가 신데렐라한테 반하고 결혼을 하려 했지만 먼지가 뒤집어 쓰이고 외모적으로 그리 아름답지 못한 신데렐라의 모습에 바로 뭔가
흔들리고 싫은 모습을 보이면 춤을 춘 아가씨는 정말 예뻤는데 이걸 어쩌지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신데렐라처럼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기까지예요. 네. 지금 하경이가 했던 질문을 이어받아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경이하고 재현이, 은민이, 성현이, 재하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뭐 너무나 불행스럽게도 그 친구가 그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은 거야.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얼굴이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어? 일그러진 거야. 과연 그 사람이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화상만 입은 거, 화상만. 근데 너무 심하게. 그런 경우에 과연 난 그 사람이 원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외모만 바뀌었으니, 난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화상이 아니야. 자, 내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뭐 부자였어. 응? 근데 부자여서 사랑한 건 아니야. 처음부터 그냥 사랑했는데 그냥 그 사람 부자였어. 근데 이제 결혼 즈음에 들어섰는데 그 사람 사업이 갑자기 뭐 했어? 폭망했어. 망했어. 그리고 알거지가 됐어.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난 그 사람 돈 보고 사랑한 건 아니었어. 근데 난 그럼 그 사람을 난 여전히 난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네가 돈이 많던 없던 난 뭐 아니었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라는 것들. 하경이 어때? 어, 만약에 그 진짜 변함이 없다면은 음, 조금 많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일단 돈을 보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시는. 음, 음. 뭔가 변함이 있으니까 고민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고 첫 번째 예시를 들자면 물론 외모만 바뀐 거긴 하지만 챙겨줘야 할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화상을. 재하는 어떨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성현이는 어떨 것 같아? 첫 번째는 잘 모르겠긴 한데, 두 번째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잘 모르겠고. 은민이는? 네, 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서로 좋아하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삶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그게 좀 부정적으로 바뀌면은 같이 있으면 자기도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그거 만약에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재현이? 첫 번째 같으면 되게 뭔가 남들의 시선이나 그런 걸로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다면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았어.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원래, 두 번째는 그냥 가능할 것 같아. 두 번째는 가능할 것 같다고? 네. 음.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아까 하경이나 재현이가 말했던 그 신데렐라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외모만 보고 사는 거라면 난 싫다. 내가 뭐 예뻐서 뭐, 뭐가 있냐. 아니면 내가 뭐 부자라는 이유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나 자체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과연 나라는 것과 외모라는 것들이 분리될 수 있을 건가의 문제를 쌤이 제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이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외모, 재산, 성격, 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지 다른 뭔가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칫 어떤 책에서 이렇게 뭐 외모만을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외모만을 사랑하는 건지 외모도 사랑하는 건지 외모를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인지 그 안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어, 단순하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고 고민해 볼 것도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역시 동심이라서 동심을 갖고 있어서 아직도 동심이 많이 남아있어. 근데 사실 어른들이 되어가는 과연 속에서 뭐 결혼은 또 이게 아까 누가 그런 얘기했어. 현실에 내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고려되다 보니까 사실 이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경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은민이. 어, 그, 그냥 얘기하면 돼요. 말해. 은민아 뭐라고? 그냥 바로 질문해요. 진행하면 돼. 여기 책에 질과 콩나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그 길이 이제 지하 밑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나온 그 콩나물, 거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정들이 막 얘기하고, 난쟁이도 이제 이 미래에는 이제 난쟁이가 지구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화난 질이 난쟁이를 밀고 수정을 하나 훔쳐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집으로 올라가서 이제 땅콩을 막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수정을 팔아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질이 원래 이제 그러니까 화순한 게 난쟁이를 밀고 수정을 이렇게 훔친 것이 과연 잘한 그러니까 어, 잘한 일이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각자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 재하고 화장실 갔고 지금 하경이하고 재현이는 그 이야기 책이 좀 달라가지고 성현이하고만 얘기하면 돼, 은민아. 음. 말 그, 죄송한데 제가 책을 저번 주에 읽어가지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야, 은민이가 지금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 네, 자, 은민이만 얘기하면 돼. 은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 몰래 훔쳐온 거니까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아졌다고 해도 마지막은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양심에 찔려야 된다. 음. 자, 지금 은민이가 얘기했던 질과 콩나무라는 작품은 제목에서 눈치챘다시피 여러분들 무슨 작품을 패러디한 것 같아? 책과 콩나물. 잭과 콩나무를 패러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좀 바뀌었는데 잭과 콩나무의 잭은 남자아이지. 근데 질이라고 바뀐 부분에서 질은 여자아이로 일단 바꿨어. 두 번째, 잭과 콩나무에서 콩나무가 어떻게 돼? 하늘 올라가잖아. 네, 여기서는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점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늘과 그 땅속에 대한 이미지, 하늘에 대한 이미지와 땅속에 대한 이미지는 하늘과 지하, 천상과 지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 하경이 갖는 어, 관념, 하늘과 지하, 땅속에 갖는 이미지를 음, 한번 얘기해봐. 뭔가 그냥 이미지를 말하면 된 거예요? 관념을? 하늘에 대한 이미지는 뭐고, 땅속에 대한 이미지는. 하늘이 음,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는 막 고정관념을 얘기하자면 음, 하늘은 밝고 행복한 거, 지하는 뭔가 어둡고 불행하고 약간 지옥 같은 느낌을 받는. 그렇지. 혹시 지금 하경이하고 다른 이미지가 있는 사람 있어? 하늘, 천상이 밝고, 어? 천국. 반면에 지하 같은 경우는 죽음, 지옥, 어둠의 세계. 이런 이미지 아닌 사람 있어, 혹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지하의 난장이가 진짜고 하늘의 유독은 가짜다. 그래서 지하 하늘을 뭐 하고 있어? 뒤집어 놓고 있어.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패러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은민이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종족으로 인간을 대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과 콩나무라는 작품은,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기반하고 있는 동화인데, 그걸 더 뛰어 넘어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하, 여자, 그다음에 늑대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는, 전복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작품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질과 콩나무 얘기한 김에 쌤이 그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은민이 또? 두 번, 이 마지막 질문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벌거벗은 여왕님이라는 건데, 벌거벗은 왕인가? 그거 다 보니까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여왕이, 그, 뭐지, 이 착한 사람 눈에 안 보이냐 비단을, 그래서 이제 옷을 수선에다 나잖아요. 맞춰달라고. 근데 그게 신하를 원래 나쁜 신하를 가리려고 했던 건데 아무도 다 보인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어린 여자애가 해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과연 자신이 만약에 여왕이나 왕이 돼서 이런 걸 했다면 안 보이면은 그냥 숨기고 그대로 뭐지 입은 척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건 그 사람 안 보이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먼저 인정을 할 건지. 어, 자, 은민이 요것도 벌거벗은 여왕님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패러디한 내용인데 재현이하고 하경이가 이거가 그 안에 동화가 없어가지고 일단 재하고 성현이 중심으로 얘기를 먼저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재현이 하경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민이 제가 먼저 얘기. 너 먼저 얘기 되고 재하 시켜도 되고 성현이가 생각이 어, 날지 모르겠는데 성현이 시켜도 되고 해. 제가 네, 저 지금 인터넷이 좀 끊겨가지고. 재하 뭐라고? 네,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다고? 네, 어, 잘 못 들었다 은민아. 다시 패스하고 얘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만. 그 별거원 여왕님에서 그 안 보이는 옷을 입은 척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보인다고 인정을 할 건지. 재하 네가 여왕이라면 이왕이면은 안 보인다고 말하겠죠. 어차피 내가 왕인데, 지가 어쩔 건데, 솔직히 말했어. 내가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어쩔 건데. 성형. 그거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을까요? 굳이 어차피 뭐 비위 안 맞춰준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안 보인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인다고 보여도 인정을 할 거고 그러면은 되는 거고 또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면 볼거분수로 가야 되는데 그건 싫으니까 보인다고 할 것 같아. 의미 다 했고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기본적으로 임금님의 원작들이 남자들인데 비해서 여기는 여자로 바꿔놓고 아이도 여자아이로 바꿔놨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좀 달라진 점들이고 이야기 결말에서 재단사를 용서하는 여왕으로 나오는 것들도 그 원작과 좀 달라진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척했지만 나중에서 이제 반성적 사고, 반성을 하는 그런 점들도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자신이 폭정한 부분도 반성하고 신하들도 자신들이 잘못 보유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 결말들을 짓는 것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확대시킨 점들이 이 동화가 달라진 그런 작품들입니다.
은민이 다음에 누구였지? 저요. 근데 제가 성현이. 아까 들어올 때 얘기를 못했는데 저 12시에 그 학원 보강이 있어가지고 네, 그 진행을 못하고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12시에 보강했는데 진행을 못해서 나갔는데 뭔 말이야. 너무 복잡해, 성현아.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야? 네, 지금 가야 된다. 그래. 잠깐만. 다음 책만 확인하고 가, 그러면. 네, 그다음에 성현이 다음 누구야? 저요. 재현이. 잠깐만. 다음 책은 나는 나를 돌봅니다. 나는 나를 돌봅니다. 라는 책이야, 성현아. 네, 성현아, 제가 만나서 제가 잘 풀어줘. 네, 어, 안녕히 계세요. 재현이. 네, 이 책을 읽고 뭔가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점들이 있었나요? 은민님 말씀. 어, 새로운 시각이면 먼저, 뭔가 원작에서는 뭔가,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성별을 뒤바꾼다거나, 뭔가 주인공의 생김새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도 충분히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심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경님. 저는 시각이 바뀐 것은 흑설공주 이야기가 가장 컸는데 흑설공주에서 아름다움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시각을 바꾸는 데 인상이 깊었습니다. 대한, 저는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면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바뀐 이야기들이 뭐 현실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바뀐 이야기로서 해피엔딩이 나기도 해서 좀 재밌게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보통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때 그 주인공에 대한 그런 점들이 보이는데 이 책에서는 약간 악역이 마녀나 그런 여성들로 매번 나온다는 그런 점들도 약간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동화들을 읽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안님? 그러니까 지금 재현이의 설명을 듣자면 우리가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콩쥐팥쥐라는 것들, 그 전래동화 뭐 이런 것들 전통적인 것들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또 다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어, 동화를 읽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 아니면 요 요걸 지금 패러디한 요 작품 읽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는 거야.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재현아? 원래 작품. 그러니까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런 것들이 그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동화다라는 그런 우려와 비판 속에서 지금 이런 책이 나온 거거든.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그 신데렐라 콩쥐팥쥐 같은 그런 동화를 아이들에게 계속 읽혀야 되는 건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재현. 저는 읽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직 어린 나이고 그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예쁜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경. 저도 지아랑 거의 같은 의견이라 더 새롭게 해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연희님? 어, 저, 어,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근데 막 좀, 뭐라 해야지, 뭔가 심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는 안 읽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같아요. 저도
이런 고정관념이 들어간 이야기들이 클 때 뭔가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그런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화들을 읽혀주고 이 시대적 배경 같은 거를 교육을 시켜줘서 뭔가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재현이 수고했습니다. 자, 재현이가 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녀나무꾼 이야기 알아? 다 알지, 선녀나무꾼. 네. 선녀나무꾼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얘기야. 그래서 나무꾼이 그 사슴을 도와서 착한 일을 한 거잖아. 응? 그래서 뭐야, 복을 받아서 선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읽어왔었어. 근데 얼마 전부터 선녀나무꾼이라는 동화를 읽혀서는 안 된다. 라면서 선녀나무꾼이라는 동화를 퇴출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시작한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른바 미투 운동이 벌어진 다음인데 그 나무꾼이 선녀들 목욕하는 걸 어떻게 가서 몰래 훔쳐보잖아. 오늘날로 보면 명백한 뭐라는 거야? 범죄라는 거야. 또 나무꾼이 어떻게 선녀 옷을 훔쳐가지고 뭐라고 그래? 나랑 결혼해줘야 이 옷을 뭐 하겠다? 돌려. 돌려주겠다. 나랑 결혼해서 애 셋 낳아야 이 옷을 돌려주겠다 그러잖아. 그 명백한 뭐야? 그런 사기. 협박에 의한 결혼이잖아. 결혼 강요잖아. 그 명백한 뭐라는 거야? 범죄라는 거야. 현대의 법률에 기인하면. 이해가? 혹시 여러분 그 속담 알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그 속담이 뜻이 뭐야? 계속 노력하라는 거잖아. 좀, 시도하라는 거잖아.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가 남성들 사이에 어떻게 시도했냐면 하경이한테 프로포즈 한 거야. 하경아, 나랑 사귀자. 근데 하경이가, 나 싫어, 너. 괜찮거든?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생각해. 없어. 그러니까 하경이한테 또 가서, 야, 그러지 말고 나랑 사겨. 하경이, 나도 싫다고. 나 사귈 생각 없다고. 근데도 옆에서 뭐라는 거야?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어. 그럼 또 하경이한테 또 뭐라는 거야? 또 너 사겨. 요즘엔 그게 뭐라고 그래? 요즘엔 그럼 뭐라고 그래? 스토킹. 스토킹이라고 그래. 스토커라고 그래.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뭐라고 했다는 얘기야?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어. 끈기. 여자들은 처음에 는 다 싫다고 그래. 자꾸 뭐해야? 대시해야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과거의 어떤 그러한 그 문화와 의식들 이런 것들과 현대 문화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 이런 문학 작품이라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과거에 우리 전통했던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반면 현대에 변화되고 바뀐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이상 그것들은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폐기돼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또 재현이처럼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과거에는 이랬으나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부분적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논란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아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름다고 예쁜 얘기만 들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냐?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라는 것 안에 이른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알게 모르게 뭐하고 있다는 거야. 주입하고 있다는 거야.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것들을 거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아가 갖고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 또 전통을 뭘로 규정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복잡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현이 다 한 건가?
네. 그다음에 재하가 끝이었나? 네. 재하. 재하가 아까 제일 처음 했나? 네. 그럼 뭐 다 한 거야? 네. 네. 첫 번째로 했어요. 어, 네. 갑자기 했으면 당황했어. 자, 어, 여러분들이 이 흑설공주 이야기 책을 읽고 어떤 뭐 김혜영이라는 분인가 어떤 쌤이 정확히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어떤 분이 서평을 쏘는 게 있는데 요 서평을 읽는 것들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뭐 시간이 좀 없긴 한데 빠르게 이 책 일부분만을 좀 우리가 읽어보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부터 한 단락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누구나 유년기에는 동화를 읽는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왕자 공주가 되는 황홀한 꿈을 꾸게 마련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닌지라 잡다한 동화책을 주로 섭렵했으며 때론 신바드가 되어 보물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때론 알라딘이 되어 마법의 양탄자로 하늘을 나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다. 물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동경한 것이나 인어공주의 비극적인 사랑에 눈물지었던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편입니다. 나의 유년 시절을 초상한다면 늘 몽롱한 눈으로 동화 속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던 아이로 요약할 수 있다. 아까 재하가 말했던 대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화 속에 사는 거 좋지 않냐? 라고 이 글을 쓴 사람도 역시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런 시절을 살아왔다는 거야. 은민이, 그렇다면 동화는 늘 우리에게 꿈과 희망만을 주는가? 그 속에 도사린 편견을 내가 눈치채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크게 변해가는 오늘날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의 권선징악으로 일단락이 내려지는 동화의 구성과 주제에는 큰 변함이 없다. 게다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식의 고전적인 동화는 아직까지 우리의 정서 속에 거부가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동화를 보면 보편적으로 남자는 용감하고 우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했으며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고 여자는 예쁘고 순종적이며 나약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근데 이제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동화가 좋다고 했는데 이 흑설공주 이야기를 쓴 또는 어린이날 흑설공주를 쓴 작가들의 그 생각은 근데 거기에는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은 남자들은 용감하고 우월하고 지적 능력 지식이 뛰어나고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여자는 예쁘고 순종적이고 나약한 캐릭터라는 것들이 이른바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동화 속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감 없이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런 책을 출판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경이. 네. 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여성의 7대 컴플렉스와 남성의 7대 컴플렉스를 들 수 있다. 여성의 7대 컴플렉스로는 착한 여자, 맏딸, 신데렐라, 지성, 외모, 성, 그리고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다. 이는 여성이 순종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지적 능력보다는 외모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보다는 좋은 배우자 선택에만 치중하고 직업을 갖더라도 여전히 가정 일도 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 컴플렉스. 우리가 컴플렉스를 느낀다, 뭐, 어떤, 뭐,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늘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남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른바 자의식을 갖는 어떤 그런 분을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여성들이 스스로 집단화되어 있는 컴플렉스가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어? 여자는 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주입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이른바 맏딸 컴플렉스라고 해서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나를 뭐 해줄 거다? 내 신분을 내가 극복시켜 줄 거다. 그다음에 지성은
여자가 너무 잘나서는 안 된다. 잘난 여자 재수 없다. 밥맛 없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에 비해서 좀 뭐 해야 된다? 남자들 앞에서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 외모, 여자는 자고로 예뻐야 된다. 뭐 성이라는 부분에서 여자는 정숙해야 된다. 순결해야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된다. 슈퍼맨 콤플렉스라는 부분들은 이른바 남자들은 바깥 일 하는 사람, 여성들인 기본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제대로 잘 못 크면, 아이가 아프면, 그럼 다 그걸 엄마 탓으로 여자 탓으로 돌리는. 그 때문에 여자가 바깥일을 잘하는 거에 기본 바탕은 집안일을 잘하는 거를 동시에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그런 걸 요구받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재야, 이거요. 어, 남자의 7대 콤플렉스로는 허세, 가장, 능력, 크기, 카사노바, 마더, 그리고 온달 콤플렉스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남성의 왜곡된 모습을 직역한 것으로 특히 남성이 겉으로는 권위 의식 및 여성에 대한 성적 소유욕으로 자신을 보장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허약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하거나 정서적으로 자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이 칠대공 허세 부린다 해서 뭐 되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어떤 그 무거운 어깨, 강박관념을 갖는 것들. 근데 남자가 막 능력이 있어야 된다. 거의 두 가지. 돈 많아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크기, 그 덩치 큰 남자들, 뭐 우락부락한 어떤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남자 되는데 왜소하고 이러면 상당히 컴플렉스 느끼는. 카사노바는 바람둥이. 그러니까 아까 여자의 성과는 정반대되는 거지.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건 해픈 거야. 문제 있는 거야. 그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능력 있는 거야. 마더 컴플렉스. 엄마에 대해서 자기가 착한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 그리고 바보 온달 컴플렉스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능력 있고 뛰어난 여자를 그 뭐야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남자가 성공할 때 어떤 그런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를 남성 역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과 갖는 남성들만의 또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재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와 함께 강화되어 온 가부장 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생물학적 특성. 즉,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컴플렉스가. 인류 역사와 함께 강화된 가부장 문화, 남성 중심 문화에 쌓여서 중첩되어서 생겨난 결과물이지 이게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강화되어 온 거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은민이. 전통적인 이러한 동화들도 역시 가부장 문화의 소산이다. 신데렐라처럼 가난하고 핍박받는 여성이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왕자님의 눈에 들어 신분의 수직적 상승을 이루게 된다는 건 타고난 사회적 신분이 뛰어나지 못한 이 시대 대다수 여성들에게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전범으로 작용된다. 전통적 이란 동화도 역시 가부장 문화의 소산이다라는 거야.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남성 중심주의적으로 되다 보니까 동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여성은 약하고 뭐 백마탄 왕자님 기다려고 이런 식의 동화가 생겨난 거고, 또 그런 식의 동화의 영향으로 그런 문화가 강화된 거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거야. 이거는 꼭 남성주의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종주의, 백인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늘 그 화려하고 멋진 주인공은 백인들이 하고, 뭐 범죄자 뭐 악당 이런 것들은 막 유색인종들이 하고, 이런 것들 역시 그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야. 그것들이 그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야.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하경이. 그래서 오늘도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성들에 의해 성형외과나 미용 팬덤 문턱이 달아가고 있다.
전래동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 남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구태의연하고 차별적인 묘사와 왜곡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양성성을 지향하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들을 재조명해보고 올바로 세우는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 없고 바람직하며 올바른 인간성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그것이 사회 전체로까지 파급되기 위해서는 동화가 가진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한데 바바라 G. 워커라는 여성학자가 바로 이 작업을 시도한 사람 중 하나이다. 자, 전래동화가 여성, 남성 역할과 성격에 대한 구태연하고 차별적인 묘사와 우와.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양성성, 즉 남성, 여자. 제아는 남자니까 남성성만 갖고 있고 하경이는 여자니까 여성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아 안에도 남성성뿐만 아니라 여성성도 갖고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남성성이라고 말하는 그 와일드한 측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성이라는 부분들도 제 몸 안에 얼마든지 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남자, 여자가 남성, 여성성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서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들을 퍼센티지의 문제일 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다음, 누굴 차례? 네. 자, 너. 한마디로 말해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여성학은 여성에 대한 원리,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성을 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문이다. 이 관점을 페미니즘이라 부른다. 페미니즘이란 현재까지 여성주의, 여성방해주의, 해방주의, 여성주의 등의 다양하게 번역되어 등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요 뒷부분도 뭐 이거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책이 그래서 또 하나 아까 패러디였고 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을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동화들의 잘못된 점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패러디를 시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글을 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의 구조가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면서 이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평등하게 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작가는 이걸 뒤집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좋다. 이런 식으로 쓴 작품이 이 책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아까 글 쓴 사람은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는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뭐 관련된 어떤 그런 책, 청소년 심리학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인데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은민이. 저희 근데 다다음 주에 만나지 않아요? 어? 저희 다음 주 아, 쉬지 않아요? 다음 주는 수업하고 다다음 주가 쉬어. 에? 그래요? 아, 다음 주에 책이에요. 글쓰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지금이 원래가 이게 흑설공주 이야기가 5일날 했어야 될 책인데 5일날 했고 오늘이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안 하고 10일날 하는 거고 19일날 다음 주에 그 뭐야 나는 나를 돌봅니다를 갖고 할 거고 26일날 선생님 그 스케줄 있어갖고 26일날 그때가 쉴 거고 국민아. 아, 그럼 다음 주 하고 다다음 주 쉬는 거예요? 그 아, 우리가 글쓰기를 2번 안 할 거야. 아, 아, 이해했어? 네. 왜 글쓰기 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글쓰기 안 하고 그냥 독서 토의 수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 나는 나를 돌봅니다 갖고 다음 주 수업하겠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